딸의 결혼식이 산산이 무너지는 순간 이 결혼은 끝이다. 신랑은 우리 돈을 훔쳤어. 뭐라고? 당신들이 감히 내 딸의 행복을 짓밟아?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여자는 우리 손에 있다. 건드리지. 만한 은퇴한 군인이지만 그 전에 한 아이의 엄마다. 순식간에 무너진 결혼식장, 신랑의 충격적인 정체, 그리고 납치된 딸. 은퇴한 여군 SDT 대령 어머니가 다시 군복을 꺼내들고 전우들을 불러 모으는 순간 처절한 분노와 치유, 그리고 목숨을 건 최후의 대결. 그 전에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면서 김선희는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였죠. 군 생활 30년의 습관은 은퇴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전원주택 앞마당에 심어둔 장미꽃들이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참 예쁘네. 선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군복 대신 편안한 잠옷을 입은 모습이 평범한 50대 후반 여성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여전히 고닫고 걸음걸이에는 절도가 있었죠. 세수를 마치고 간단한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선희는 집 앞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토마토며 오이, 상추 등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선희는 물뿌리개를 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역하고 나니 싸움보단 흙냄새가 더 좋구나. 선희는 흙을 만지며 말했어요. 거친 손바닥에 전해지는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죠. 총성이 울리던 밤, 동료들의 함성, 그리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던 순간들. 선희의 눈빛에는 아직도 그때의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도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평화로운 전원 생활이라고 해도 몸에 밴 경계심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경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맑은 목소리와 함께 딸 지영이 들어왔어요. 29살의 지영은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책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죠. 어머, 지영아. 일찍 왔네? 선희는 앞치마를 털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군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지영만큼은 올곧게 키워낸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일찍 끝나서요. 그리고 지영은 뭔가 설레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영이 가져온 큰 봉투에서 하얀 원피스가 나왔습니다. 웨딩드레스였어요. 레이스 장식이 곳곳에 달린 우아한 드레스를 보며 선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내 웨딩드레스 어때요? 지영은 드레스를 몸에 대보며 물었어요.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아보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선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더군요. 어제까지도 어린 소녀 같던 지영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름답다. 선희는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워. 내가 웃을 수 있다면 나는 세상 어디서든 싸울 수 있어. 지영은 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이제 싸울 일은 없잖아요. 선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 조심해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이젠 평화로운 일만 있을 거야. 선희는 지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결혼식은 언제지?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엄마도 예쁜 옷 입어야 해요. 지영은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선희와 지영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선희가 기른 채소들로 만든 샐러드와 갓 구운 생선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지영은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영은 상추쌈을 먹으며 말했어요. 그래, 앞으로는 신랑이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을 거야. 선희는 농담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딸을 보내는 게 아쉬웠습니다. 지영의 예비 신랑 민수는 회사원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이 행복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하지만 선희는 왜인지 모르게 민수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는 어떤 사람이야? 선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아껴주거든요. 지영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만나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이 행복해하는데 굳이 불안한 마음을 드러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지영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 선희는 혼자 뜰에 나가 앉았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 시절의 동료들, 함께 겪었던 작전들, 그리고 지금의 평온한 일상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운 시간만 남았구나. 선희는 혼잣말을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른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어요. 군복을 입고 작전을 수행하던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선희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적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위험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 꿈속에서도 생생했습니다. 새벽에 깬 선희는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또다시 새벽이었고 장미꽃들이 평화롭게 피어 있었어요.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왠지 무겁기만 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의 결혼식이라니 꿈만 같았죠. 하지만 어젯밤부터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묘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괜찮을 거야. 선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생각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교회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하얀 리본과 꽃장식으로 꾸며진 예배당이 화사했습니다. 선희는 진한 남색 정장을 입고 교회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영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헤어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분주하게 손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엄마. 지영은 거울 속 어머니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때요? 예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선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교회 안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영의 대학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신부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지영은 선희의 팔을 끼고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얀 베일을 쓴 지영의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하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단 앞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민수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긴장한 것 같았고 시계를 자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목사님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혼인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설레는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룩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쾅! 교회 뒷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5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흉터가 있고 걸음걸이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하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지? 왜 저렇게 들어와? 불안한 시선들이 교차했어요. 맨 앞에 선 덩치 큰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 못한다. 교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목사님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문을 잃었습니다. 지영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랑이 우리 보스의 돈을 훔쳤거든. 남자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3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지.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평화로웠던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모른다고? 남자는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우리 사무소에서 금고를 뒤지는 모습인데? 사진을 본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그는 간절한 표정으로 애원했어요. 지영은 도저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오빠, 이게 뭐예요? 하객들은 패닉 상태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 엎드려 숨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조용히 해. 덩치 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마. 일이 끝날 때까지. 선희는 신부 대기실 문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어졌습니다. 역시 내 직감이 맞았구나. 선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민수에 대한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폭 중 한 명이 지영에게 다가갔어요. 이쁜 신부님, 안타깝게도 결혼식은 여기서 끝이야. 건드리지 마. 지영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남자는 비웃으며 지영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선희의 몸이 움직였어요.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돈은 갚을게요. 갚을 돈이 어디 있어? 남자는 민수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내가 도망치려고 결혼까지 핑계로 쓴 거 다 알고 있어. 지영은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핑계라니. 무슨 뜻이에요? 이 결혼도 가짜야.
돈을 훔치고 도망가려던 거지. 남자의 말에 지영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객들의 비명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조폭들이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웨딩 부케를 움켜쥐었어요. 하얀 장미꽃잎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의 울부짖는 소리가 가슴을 찢었어요. 내 딸을. 선희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보내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눈빛에는 냉철한 대령의 본능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조폭들은 민수를 끌고 나가려 했어요. 돈을 갚을 때까지 내 신부도 우리가 보살펴주마. 안 돼. 오지영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군 생활로 단련된 몸과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 본능과 적을 제거해야 한다는 군인의 본능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잠깐만. 선희가 신부 대기실에서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조폭 두목이 선희를 보며 비웃었어요. 할머니, 위험하니까 저리 가 있어. 선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 딸한테서 손 떼. 아니면 어쩔 건데? 남자는 더욱 비웃었어요. 선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특수임무단 대령 김선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신부 대기실로 다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30년간 특수임무단에서 단련된 군인의 면모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신부 대기실 구석에 놓아둔 가방을 열었어요. 딸의 결혼식을 위해 준비한 하이힐을 벗고 가방 속에서 검은색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이상하게도 결혼식에 운동화를 가져온 것이었죠. 하지만 선희는 항상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내 딸 결혼식을 건드린 놈들은 끝장을 봐야지. 선희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매며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수신자는 박철호 경찰청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군 시절부터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였죠. 철호야. 선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군 시절의 명령조였습니다. 선희야. 오늘 지영이 결혼식 아니야? 축하한다. 박철호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들어봐. 내가 움직여야겠다. 선희는 간단 명료하게 말했어요. 박철호는 선희의 목소리 톤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뭔 일 있어? 조폭들이 결혼식장을 점거했어. 민수가 그들 돈을 훔쳤다고 해. 선희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지금 신고할게. 우리가 출동할게. 박철호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철호야, 너 은퇴했잖아. 조폭파는 경찰이 처리해야지. 선희는 박철호의 말을 막았어요.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내 딸 인생이 무너진다. 난 가만히 못 있어. 선희야, 위험해. 혼자서 어떻게 해? 박철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혼자가 아니야. 내 안에 대령 김선희가 아직 살아있어. 선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선희는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에서 날카로운 군인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적을 응시하는 전투원의 눈빛이었어요. 선희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군 시절부터 가지고 다니던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응급상황 대처법과 전술이 적혀 있었죠.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내용들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교회 밖으로 나온 선희는 조용히 주변을 정찰하기 시작했어요. 조폭들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탈출 경로는 어디인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군인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교회 뒤편에서 선희는 조폭들의 차량 2대를 발견했어요. 검은색 승용차들이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하고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시 허점이 있구나. 선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적들이 너무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차량 타이어에 바람을 빼기 시작했어요. 작은 돌멩이로 밸브를 눌러 공기를 빼냈습니다. 2대 모두 타이어를 무력화시켰어요. 이제 그들은 쉽게 도망갈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선희는 교회 건물 구조를 파악했어요. 출입구가 몇 개인지, 창문은 어디에 있는지, 비상구는 어디인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오랜 습관으로 건물의 모든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 넣었어요. 선희는 핸드폰으로 민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민수의 직장, 주소, 심지어 SNS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뭔가 수상한 점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역시 선희는 민수의 SNS에서 수상한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고급 술집에서 찍은 사진,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대학 강사인 지영과는 생활 수준이 맞지 않았어요. 더 조사해보니 민수는 최근 들어 갑자기 생활이 윤택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갑자기 비싼 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로 돈을 훔쳤구나. 선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딸을 속이고 이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지영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선희는 교회 내부로 돌아가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선희는 교회 옆문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조폭들의 시야에 잡히지 않는 구석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예배당 안의 상황을 살펴봤어요. 조폭 5명이 하객들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지영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어요. 돈을 어디다 숨겼어? 조폭 두목이 민수를 발로 찼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민수는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지영이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닥쳐. 조폭 중 한 명이 지영에게 소리쳤어요.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무작정 뛰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계획이 필요했어요. 선희는 교회 사무실로 이동했어요. 거기서 교회 내부 구조도를 찾았습니다. 전기 배선도와 비상시설 위치까지 모두 파악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선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선희는 우선 교회의 전기를 차단하기로 했어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 전기 차단기를 찾았어요. 3, 2, 1. 선희는 카운트다운을 하며 차단기를 내렸어요. 갑자기 교회 안이 암흑 속으로 빠졌습니다. 하객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뭐야? 정전이야? 조폭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선희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군 시절 야간 작전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불 켜. 빨리. 조폭 두목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선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 목표는 지영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희는 지영에게 다가갔어요. 지영아, 나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지영은 깜짝 놀랐어요. 조용히 해. 나를 따라와. 선희는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조폭들이 핸드폰 불빛을 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선희와 지영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였습니다. 어디 갔어? 신부가 어디 있어? 조폭들이 소리쳤어요. 선희는 지영을 신부 대기실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기다려. 절대 나오지 마. 엄마, 위험해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를 믿어. 선희는 지영을 꽉 안았어요. 이제 내가 해결할 거야. 선희의 눈빛에서 지영은 처음 보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평소에 따뜻한 어머니가 아니라 강인하고 의연한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 왔구나. 선희는 혼잣말을 하며 신부 대기실을 나섰어요.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희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폭들이 핸드폰 불빛으로 주변을 비추며 지영을 찾고 있었지만 선희는 이미 그들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군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신부 어디 갔어? 조폭 두목이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교회 뒤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조폭들이 누구이며 왜 민수와 엮였는지 알아야 했어요. 선희는 조폭들의 차량으로 다시 향했어요. 타이어는 이미 바람이 빠져 있었고 차량 내부를 살펴볼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명함 몇 장과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태양건설. 선희는 명함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회사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불법 건설과 관련된 사건들로 여러 번 기사가 났었죠. 서류를 더 살펴보니 민수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민수는 태양건설과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큰 금액의 거래였어요. 이 자식이. 선희는 분노를 느꼈어요. 민수가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조폭들과 원래부터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으로 태양건설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대표는 최두성이라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었고 여러 불법 행위로 수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었어요. 최두성. 선희는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신문에서 본 사진을 떠올려 보니 교회 안에서 소리치던 덩치 큰 남자와 비슷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수는 태양건설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지영에게는 다른 회사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죠. 선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철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선희야, 경찰 출동했어. 곧 도착할 거야. 박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철호야, 상황이 복잡해졌어. 선희는 발견한 사실들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뭐? 민수가 조폭과 한패였다고? 박철호도 놀랐어요. 그런 것 같아. 지영이를 속이고 이용한 거야. 선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럼 더욱 위험해. 혼자 하지 마. 박철호가 걱정했어요. 알았어.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버텨야 해. 선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선희는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조폭들은 더욱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불 안 들어와. 조폭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차도 고장났어. 다른 조폭이 보고했어요. 최두성은 점점 화가 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선희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최두성이 민수를 불렀어요. 내가 뭔가 숨기고 있지? 민수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만 거짓말해.
최두성이 민수를 때렸어요. 내가 우리 돈 3천만 원 가지고 튄 거 다 알고 있어. 그때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사실 이 결혼도 가짜였잖아. 최두성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신부 집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지.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닥쳐. 최두성이 소리쳤어요. 진심이라면 왜 우리 돈을 훔쳤어? 도망가려고 했어요. 지영이와 함께 새 출발하려고. 민수가 울먹였어요. 선희는 이 대화를 들으며 치를 떨었어요. 딸이 완전히 속은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신부 대기실에 숨어 있던 지영도 문틈으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충격과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지영은 혼잣말을 했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모든 걸 속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두성은 계속 말했어요. 원래 계획은 간단했어. 내가 신부 집 재산 정보를 빼내고 우리가 그걸로 사업을 하는 거였지. 하지만 우리 돈까지 훔쳐서 도망가려 했으니 이제 신부도 우리가 가져가야겠어. 최두성의 말에 조폭들이 웃었어요.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을 모독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교회 사무실로 이동했어요. 거기서 소화기를 발견했습니다.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한 교회에는 방송시설이 있었어요. 마이크를 통해 교회 전체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방송 장비를 켰어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최두성. 선희의 목소리가 교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조폭들이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구야? 어디서 나오는 소리야? 나는 김선희. 특수임무단 대령 출신이야. 선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최두성이 비웃었어요. 대령? 웃기지 마라. 은퇴 군인이 뭐 할 줄 아냐? 내가 건드린 건 내 딸이야. 그리고 내 딸을 건드린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선희의 목소리에 살기가 느껴졌어요. 할머니, 나와. 얘기하자. 최두성이 소리쳤어요. 얘기할 건 없어. 내 딸한테 사과하고 당장 나가. 사과? 웃기네. 내 딸이 바보라서 속은 거지. 최두성이 조롱했어요. 그 순간 선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더 이상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좋아. 그럼 힘으로 해결하자. 선희는 방송을 끊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은퇴한 특수임무단 대령과 지역 조폭 두목 사이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선희는 소화기를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사냥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어둠 속에서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어요. 소화기를 든 채 조용히 조폭 중 한 명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핸드폰 불빛으로 주변을 비추며 경계하고 있었어요. 선희는 뒤에서 소화기로 그의 목 뒤를 가격했어요. 조폭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작전이었어요. 아, 철수가 어디 갔어? 다른 조폭이 동료를 찾았어요. 선희는 벌써 다른 위치로 이동한 후였어요. 두 번째 타겟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최두성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선희의 작전은 완벽했어요. 어둠을 이용해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습니다. 세 번째 조폭도 조용히 제압되었어요. 이상하다. 얘들이 왜 연락이 안 돼? 최두성은 점점 초조해했어요. 이제 남은 건 최두성과 부하 하나뿐이었어요.
선희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뒷문에서 새로운 조폭들이 들어왔어요. 최두성이 미리 대기시켜둔 지원 부대였습니다. 이번엔 무려 10명이 넘었어요. 두목, 무슨 일입니까? 새로운 조폭들이 물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습격하고 있어. 조심해. 최두성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선희는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상황이 불리해졌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는 어려웠어요. 신부를 찾아, 그리고 습격자도 잡아. 최두성이 명령했어요. 조폭들이 교회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선희도 위험해졌습니다. 숨을 곳이 부족했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조폭들이 신부 대기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문이 잠겨 있어요. 조폭 중 하나가 소리쳤어요. 부셔. 최두성이 명령했어요. 쾅.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지영이 울부짖었어요. 선희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딸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영아. 선희가 뛰어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조폭들이 지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 할머니. 최두성이 비웃었어요. 내가 우리 부하들 어떻게 한 거야? 내 딸 놔줘. 선희는 차갑게 말했어요. 나 달라고? 웃기네. 이제 내 딸은 우리 거야. 최두성이 조롱했어요. 그럼 나와 거래하자. 선희가 제안했어요. 거래? 무슨 거래? 최두성이 관심을 보였어요. 나와 1대1로 붙자. 내가 이기면 내 딸을 놔주고 내가 이기면 내가 너희한테 항복하겠어. 조폭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가 두목한테 덤빈다고? 하지만 최두성은 생각해봤어요. 선희가 자신의 부하들을 제압한 것이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실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최두성이 말했어요. 내가 지면 내 딸은 우리가 데려간다. 선희는 주저했어요. 너무 위험한 내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어. 선희가 동의했어요. 엄마 안 돼. 지영이 소리쳤어요. 너무 위험해. 괜찮아. 엄마를 믿어. 선희는 지영을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최두성은 젊고 덩치가 컸습니다. 반면 선희는 58살의 여성이었어요. 아무리 군 출신이라고 해도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격투가 시작되었어요. 최두성은 자신만만했어요. 할머니, 늦지 않았어. 항복해. 하지만 선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30년간 쌓아온 실력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선희가 우세했어요. 정확한 타격으로 최두성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체력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역시 나이가 문제구나. 최두성이 비웃으며 반격했어요. 선희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지영이 울부짖었어요. 최두성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교회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경찰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최두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늦었어. 이미 끝났거든. 최두성은 지영을 인질로 잡았어요. 경찰들 물러서. 안 그러면 이 여자 죽여버린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경찰들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놓으면 좋게 넘어가겠어. 경찰이 협상을 시도했어요. 좋게? 웃기지 마라. 우리는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야. 최두성이 비웃었어요. 그때 최두성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차 대기시켜놔. 인질과 함께 나간다. 곧 교회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최두성의 지원 부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지영아. 선희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두성은 지영을 끌고 교회 밖으로 나갔어요. 다음에 보자, 할머니.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이 납치당한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내가 무능해서. 박철호가 달려왔어요. 선희야, 괜찮아? 철호야. 지영이를 데려갔어. 선희는 울부짖었어요. 추적하고 있어. 걱정 마. 박철호가 위로했어요. 하지만 선희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딸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놓쳐버렸습니다. 몇 시간 후 최두성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 딸,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해라. 최두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딸만은. 선희가 애원했어요. 늦었어. 넌 내 부하들을 다치게 했어. 대가를 치러야지. 전화가 끊어졌어요. 선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박철호가 보고했어요. 선희야, 추적이 어려워. 그들이 여러 경로로 도망갔어. 선희는 더욱 무너졌어요. 내가 군인이었는데 내 딸 하나 지키지 못했어. 경찰도 정치인도 이미 두성과 얽혀 있다는 정보가 있어. 박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선희가 놀랐어요. 태양건설이 지역 유지들과 유착관계에 있어. 쉽게 잡기 어려울 거야. 선희는 절망했어요. 세상이 썩었구나. 결국 나 혼자 싸워야 하는 건가. 그날 밤 선희는 혼자 집에 돌아와 울었어요. 내가 은퇴한 게 잘못이었나? 내 아이를 지킬 힘을 버린 게 죄였어. 지영의 방을 보며 더욱 슬퍼졌어요. 웨딩드레스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이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꼭 구해줄게. 선희는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선희는 잠들 수 없었어요. 지영이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딸의 방 앞을 서성이며 자책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선희는 벽에 기대어 앉으며 중얼거렸어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어머니로서의 자신감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선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젊은 시절 특수임무단에 입대했던 순간부터 대령으로 전역하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두렵지 않았는데.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적진에 혼자 침투하는 것도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 하나 구하지 못하는 무력한 어머니가 되어버렸어요. 새벽 3시 선희는 일어나 지영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지영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어릴 적 입던 교복부터 성인이 되어 입는 정장까지 딸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선희는 지영의 옷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침대 머리맡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지영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치원 발표회,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모든 순간에 선희가 함께 있었어요. 이 모든 순간들을 선희는 사진을 보며 흐느꼈어요. 내가 다 지켜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지만 사진을 보다가 특별한 한 장을 발견했어요. 지영이 대학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 영웅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강한 분이에요. 선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웅. 선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영웅이 아니야. 하지만 계속 사진을 보다가 마음가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영을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 아픈 아이를 업고 병원에 뛰어간 일,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딸을 위해 나선 일,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딸을 밤새 상담해준 일들. 그래,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선희는 일어서며 다짐했어요. 선희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거기에는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군복이 나왔어요. 대령 계급장이 달린 군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옷이었지만 여전히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선희는 군복을 꺼내 몸에 대어봤어요. 여전히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예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선희는 거울 속 자신과 마주하며 말했어요. 나는 아직 대령 김선이다. 선희는 군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단추를 채우면서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30년간 나라를 지켜온 군인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달자 어깨가 곧게 펴졌어요.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절도 있는 군인의 걸음이었어요. 선희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전우들이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이상훈 중령에게 걸었어요. 현재는 은퇴해서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훈아. 선희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다시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희 대령님? 상훈이 놀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입니다. 긴급 상황이야. 도움이 필요해. 선희는 간단 명료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상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선희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상훈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부르세요. 상훈이 대답했어요. 두 번째는 군의관 출신인 한미영 소령에게 전화했어요. 현재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나야. 선희가 말했어요.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미영이 반가워했어요. 급한 일이 있어.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선희는 다시 설명했어요. 미영도 즉시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요원 출신인 박정수 중령이었어요. 현재는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선혜 누나? 이게 누구예요? 정수가 놀랐어요. 내 실력이 필요해. 말씀만 하세요. 전화를 받은 모든 전우들이 한결같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선희, 내가 부르면 우리가 안 나설 수 있나? 이것이 그들의 공통된 대답이었습니다. 새벽 5시 선희의 집에 전우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상훈, 미영, 정수를 비롯해 총 8명의 전직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선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이었어요. 오랜만이네 모두들. 선희는 전우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대령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훈이 물었어요. 선희는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최두성과 태양건설, 그리고 지영의 납치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분석해보니 우리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정수가 말했어요. 상대방이 지역 권력과 연결되어 있어. 그래도 해야 해. 선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 딸을 구하는 것이니까.
물론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미영이 말했어요. 전우들은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전문 분야를 활용한 계획이었습니다. 상우는 보안 전문가로서 침투 작전을 담당하고 정수는 정보 수집을, 미영은 의료 지원을 맡기로 했어요. 우선 최두성의 아지트를 파악해야 해. 정수가 말했어요. 내가 조사해봤는데 태양건설 본사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 선희가 정보를 공유했어요. 24시간 감시부터 시작하자. 상훈이 제안했어요. 계획이 세워지자 선희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워줄 동료들이 있었어요. 고마워, 모두들. 선희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뭐려? 우리는 전우잖아요. 상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딸을 구하러 나서는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선희는 전우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영이를 반드시 구해내자. 모든 전우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팀이 다시 결성되었고 선희는 군 시절보다 더 깊은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후 이틀째 정수의 정보 수집 결과가 나왔어요. 최두성이 지영을 가둬둔 곳은 도시 외곽에 있는 폐공장이었습니다. 한때 철강 제품을 만들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버려진 건물이었어요. 여기야. 정수는 공장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24시간 감시 결과 최두성과 부하 7명이 상주하고 있어. 선희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출입구는 정문과 후문, 그리고 옆쪽에 비상구가 하나 더 있어. 상훈이 건물 구조도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경비는 어떻게 서고 있지? 선희가 물었어요. 정문에 2명, 건물 내부에 나머지가 있어. 지영양은 2층 사무실에 감금되어 있는 것 같아. 정수의 보고였어요. 선희는 깊게 생각했어요. 8명의 조폭을 상대로 8명의 전직 군인이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비등했지만 상대방이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 불리했어요. 언제 움직일까? 미영이 물었어요. 오늘 밤. 선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지영이를 고통받게 둘 수 없어. 모든 전우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자 맡은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폐공장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조용히 도착했어요. 선희와 전우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신 체크. 선희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상훈, 이상무. 정수, 이상무. 미영, 이상무. 모든 팀원들의 응답이 들렸어요. 선희는 공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다짐을 했어요. 지영아, 엄마가 온다.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정수와 2명의 전우가 정문 경비를 담당하고 상훈과 나머지가 후문을 맡았습니다. 선희는 비상구를 통해 직접 지영이 있는 곳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30초 후 동시 진입. 선희가 명령했어요. 30, 29, 28.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정문에서 정수의 팀이 움직였어요. 무음으로 경비들을 제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5, 14, 13. 상훈의 팀도 후문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5, 4, 3, 2, 1. 시작. 세 팀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선희는 비상구 철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건물 내부는 어둠에 쌓여 있었고 기계 냄새가 났어요. 선희는 계단을 조용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심장이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딸을 구하려는 의지가 더 강했어요. 2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사무실이었습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니 지영이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영아. 선희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조폭 2명이 지영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는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다른 하나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무전기에 속삭였어요. 목표 발견. 경비 둘. 알았어. 5분 후 소음 발생시킬게. 정수의 응답이었어요. 잠시 후 건물 반대편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쇳소리와 함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조폭 하나가 일어났어요. 가서 확인해봐. 다른 조폭이 말했어요. 한 명이 사무실을 나갔어요. 이제 한 명만 남았습니다. 선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남은 조폭의 뒤로 접근했습니다. 조폭은 선희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선희는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조폭이 소리를 내려 했지만 선희가 입을 막았어요. 몇 초 만에 조폭은 의식을 잃었어요. 선희의 제압술이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지영아. 선희는 딸에게 달려갔어요. 지영은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입에 테이프를 떼어주자 엄마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선희는 지영의 결박을 풀어주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최두성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역시 올 줄 알았어. 최두성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희는 지영을 자신의 뒤로 숨겼어요. 최두성. 드디어 만났네, 할머니. 최두성의 눈빛이 사악했어요. 내 부하들도 다 잡혔어? 선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거든. 함정이었어. 최두성이 조롱했어요. 하지만 선희의 무전기에서 상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령님, 1층 정리 완료. 올라가겠습니다. 최두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내가 속은 거야. 선희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수 위야. 실제로 선희의 팀은 최두성의 함정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정수가 미리 파악한 정보였습니다. 그래도 늦었어. 최두성이 권총을 선희에게 겨눴어요. 하지만 선희는 움츠리지 않았어요. 내가 건드린 건 한 여자의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령이었다. 대령이면 뭐야? 총 앞에서는 다 똑같아. 최두성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창문이 깨지면서 상훈이 로프를 타고 들어왔어요. 동시에 문으로는 정수와 다른 전우들이 진입했습니다. 항복해. 전우들이 소리쳤어요. 최두성은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 죽여버린다. 격투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선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훈련받은 전직 군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최두성의 부하들은 금세 제압되었어요. 이제 최두성과 선희만 남았습니다. 1대1로 붙자. 선희가 말했어요. 좋아. 최두성이 권총을 던지고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선희는 혼자가 아니었고 딸을 지키려는 의지가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여자가 은퇴 군인이 뭘 할 수 있는데? 최두성이 소리쳤어요. 난 여자가 아니라 군인이었고 선희는 최두성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했어요. 지금은 어머니다. 선희의 공격이 정확했어요. 최두성의 급소를 노린 타격이었습니다. 으악! 최두성이 비틀거렸어요. 이건 내 딸을 괴롭힌 대가야. 선희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최두성이 쓰러졌어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끝났다. 선희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지영이 어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끝났어. 선희는 딸을 꼭 안았어요. 전우들이 박수를 쳤어요. 역시 우리 대령님. 선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마워, 모두들. 선희는 전우들에게 인사했어요. 뭐려? 당연한 일이죠. 상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경찰차가 폐공장 앞에 도착했어요. 박철호를 비롯한 경찰들이 최두성과 그의 부하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난 것이었어요. 선희야, 수고했어. 박철호가 선희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지영이도 무사하고 조폭들도 모두 잡혔어. 철호야, 고마워. 선희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지영은 구급차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며칠간의 감금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만 있을 뿐이었어요. 엄마, 지영이 선희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민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아니야, 지영아. 선희는 딸을 꼭 안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속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야. 지영은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공포와 배신감,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구해주러 올 줄 알았어요.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항상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선희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무력하다고 생각했는데 딸은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모든 조사가 끝났어요. 민수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처음부터 지영을 이용할 계획이었고 조폭들과도 원래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지영은 민수의 자백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속였다니. 지영아, 내가 순수한 거지 잘못한 건 아니야. 선희가 위로했어요. 오히려 내가 순수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거야. 집으로 돌아온 후 선희와 지영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지영이 상추를 씻으며 말했어요. 저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했다는 걸요. 그리고 지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요. 선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대단하다니? 어젯밤에 엄마가 저를 구하러 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지영의 눈에 존경의 빛이 담겼어요. 평소에 따뜻한 엄마가 아니라 강인한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선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는 변하지 않았어. 다만 내가 위험할 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야. 그게 바로 엄마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지영이 웃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영은 당분간 강의를 쉬고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선희도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엄마, 결혼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좋은 사람은 분명히 나타날 거야. 선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다음엔 엄마도 같이 만나보자. 네, 그럴게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박철호가 소식을 가져왔어요. 최두성과 태양건설의 불법 행위들이
모두 드러났다는 것이었어요. 선이야, 내 덕분에 큰 사건이 해결됐어. 박철호가 말했어요. 태양건설의 비리가 줄줄이 나오고 있어. 그래. 선이는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내 활약이 알려져서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 박철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런 건 사양할게. 선이는 손을 저었어요. 조용히 살고 싶어. 선이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텃밭에 물을 주고 지영과 함께 시장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는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쟁은 끝났다. 선이는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딸을 위해 뛴다. 한 달 후 지영은 다시 강의를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지영이 더 성숙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힘든 경험을 통해 성장한 것이었어요. 교수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그래, 어떻게? 지영이 웃으며 물었어요. 더 당당해지신 것 같아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달라졌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희와 지영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지영이 말했어요. 나도 행복해. 선희가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공원 벤치에 앉아서 둘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상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대령님, 저희가 보안업체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고문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상훈의 제안이었어요. 선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완전히 은퇴한 생활도 좋지만 가끔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하고 싶었어요. 생각해 볼게. 선희가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영이 물었어요. 뭔 전화였어요? 일 제의야.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내 생각은 어때? 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고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선희는 딸의 성숙함에 감동했어요. 그래, 생각해 볼게.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선희와 지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했어요. 고기를 구우면서 지영이 말했어요. 엄마, 이번 일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해주셔서요. 선희는 집게질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어요. 당연한 일이야. 넌 내 딸이니까. 그래도 엄마가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지영아. 선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에게는 내가 가장 소중해. 내가 위험하다면 엄마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거야.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둘은 조용히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일기를 썼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였지만 오늘은 특별히 기록하고 싶었어요. 오늘로써 모든 일이 정말 끝났다. 지영이는 무사하고 나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선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희의 눈빛은 더 이상 군인의 것도 무력한 어머니의 것도 아니었어요. 치유와 사랑으로 무장한
지혜로운 한 여성의 눈빛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선희와 지영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